네, 김승현 뉴스 탑10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순위 확인합니다. 네, 2박 3일 동안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원정대라고 불리는 6명의 의원들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드라는 것이 유독 빠져있는 합의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은 계속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치더라도 한국은 반드시 제재하겠다는 것을 공산당 기관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장면 먼저 보시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길증규 기자, 지금 이제 들어온 거죠? 예, 오늘 오후 4시 반경에 중국에서 비행기가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또 공항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국 입국장에 나오는 시간이 조금 늦었고요. 그래서 5시 20분경 지금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까지 동원이 됐고요. 경찰 한 200여 명이 불의의 사건에 대비하려고 폴리스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네. 다행스럽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 6명의 의원들은 입장 발표는 국회에 가서 하겠다. 저기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론관에서 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여의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주도했던 김용호 의원의 얘기를 간단히 들어본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신고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보고서로 말씀드립니다. 가서 뭐 하대를 받았다는 막 그런 논란도 있고 한데 또 영웅 대접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정말 그냥 일정 잘 소화했어요. 차분하게. 자, 중국이 너무 하대한 것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영웅 대접해줬다는 사람도 있다, 뭐 시각이 엇갈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진 여기 쭉 찍은 거 보시잖아요. 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중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 모습 보시는데 공동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3문장이 눈에 띕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합계 한중 간의 공동 발표문이 나왔는데 작금의 한중 문제를 깊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 한 가지, 한중 상대방의 이야기를 서로 경청했다 한 가지, 그리고 한중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지 의견을 교환했다 한 가지, 이 3가지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이정훈 위원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눈에 띄는 것은 사드란 말이 없네요. 없네요. 저도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나오더만요. 네. 우리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홍보수석을 통해서 크로스펀치를 날렸죠. 사드 문제로 가는 6명 국회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발표하고 중국이 과도한 우리 사드 문제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네. 중국이 바짝 얼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드는 얘기하지도 말라. 그런데 사드 얘기를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사드란 말을 계속 넣자고 네. 중국 측은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이 그거는 사드란 말은 빼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중국 쪽에서는 집요하게 사드 반대를 이렇게 공동 발표문에 넣자고 주장했지만 네. 야당 의원 그 6분이 넣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사드 반대를 평소에 네. 주장하던 얘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넣게 되면은 네. 돌아와서 국내 정치적인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사드를 뭐 정파적인 그런 그 어떤 논의에 네. 이용한다는 그런 그 비난을 하셨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사드 반대가 그 공동 발표문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네, 판구연구소라는 곳이 이제 주관이 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을 만났거든요. 실제 나눈 얘기, 그 성명 발표 과정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지 야당 의원단은 최대한 입조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파원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도대체 왜 오신 것이냐, 도대체 뭘 전달하러 온 거냐 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방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만큼 순중하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최대한 입조심을 했다는 것이 베이징에 있는 저희 채널A 기자의 그 관찰이었습니다. 결정 기자. 일단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의 방중 관련해서 생각이 좀 시점에 따라 좀 변화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국내 문제에서 정치 이슈화 되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결정했던 거였는데 국내에서 큰 정치 이슈가 되고 전국적으로 이런 경솔한 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아주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결과가 이번 방중에서 뭐 사드의 반대에 대한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고 또 아주 신중한 발표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이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심지어 네. 뭐 매국노 취급한 거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반발도 있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 결과적으로 하여튼 아직까지는 큰 잡음 없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었고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한 건데 네. 이걸 왜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데 북한의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느냐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좀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야당 의원들을 왜 의원 회교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 장면 듣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 동조 세력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발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 시 왜 침묵했습니까? 그것도 매국노고 사대주의고 북한 동조였습니까? 네. 그때는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쪽 2명, 네. 야쪽 2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남경필 경기지사, 네. 김부겸 의원하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렇게 갔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에는 몰아붙이면 안 되죠.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중국 갈 때는 네. 이게 목적이 한중 미래 지도자 간 한중 관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드 문제가 이렇게 첨예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성준이, 칠곡이 이런 얘기가 네. 안 나올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사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6명 의원 간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제가 저 중국의 반구 연구소를 좀 취재해 봤어요. 굉장히 한구 연구소요. 예.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반고라는 사람이 한서라는 책을 썼다라는 걸 수업 시간에 저도 옛날 기억이 나서 그건 나는데 그 반고가 아니고 네. 저 반고는 뭔가 하면 우리 발음으로 반고입니다. 중국의 천지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 하늘과 땅이 구별 안 될 때 반고라는 뭐 이런 생명체가 있었던 모양인데 네. 이게 죽으면서 팔에서 태양이 나오고 달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했다는 천지 창조의 신화에 나오는 반고고요. 네. 저 반고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중국을 만들었던 삼황오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고요. 그다음에 집고라고 돼 있는데 집고라고 하는 거는 모을집자 창고고자라서 우리말로 옮기면 싱크탱크입니다. 나하. 그래서 저 기관은 그 중국의 정부 주도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민간인데 네. 중국 리스트를 찾아보니까 20위 안에도 못 들어오는 네. 좀 별 능력 없는 기관이고 저희가 과거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논문이 낸 게 있나 봤더니 제로입니다. 아, 잠깐만요. 예, 그럼 이제 반고 그 연구소라는 이곳이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싱크탱크 연구기관은 순위 20위 안에 못 드는 좀 작은 곳이었고 네. 과거에는 그 사드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드 곳이다. 문제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도 없고 네. 이번에 우리 쪽에서 뭐 간다 뭔다 할 때 처음으로 한번 토론회 가진 게 전부 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급작스럽게 6명의 국회의원들이 온다고 하니까 만나준 거고 책임 있는 중국에도 쟁쟁한 그 왜 사회과학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네. 피해가고 너가 해라. 뭐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맡은 거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자신 있게 우리 저 국회의원들하고 더불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언문을 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우리 정부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네. 겁먹었다. 제가 분명히 취재한 건 겁먹었답니다. 그래서 자, 한국 정부가 강하게 갈수록 중국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인천공항 앞쪽인데요. 저렇게 이제 반대하는 시위하는 분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주에서 봤던 거하고 좀 정반대 이미지네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 가시는 분들 좀 저한테도 뭐 알려왔는데 네. 저 성주에 갔을 때 저 총리하고 갔을 때 얼음 올려갖고 던졌죠. 네. 그래서 뭐 물병 가져가겠다고 하더니만 그러면 너무 똑같다고 하면서 물병은 빼자. 뭐 계란 들고 가자 막 하면서 네. 준비를 막 뭐 자발적으로 모여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항의. 그러니까 저분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올해가 병신년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1905년이죠. 을사보호제약 할 때 문제가 됐던 그 을사오적에 빗대서 병신,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네. 쫓아갔습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뭐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강한 구호를 통해서 반대한 분들 성주에도 볼 수 있었고 오늘 공항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길정규 기자. 그런데 우상호 원내대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국내 정치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 6명이 중국 가는 거 관련해서 좀 정부가 하는 것이 좀 마땅치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김영호 의원 등 6명이 중국 가기 전에 좀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정부가 거절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아니지만 중국 대표들을 만나서 사드에 대한 토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에서 어떤 정보를 좀 달라 우리에게. 네. 그리고 사실 뭐 언론에 난 거 이상으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으니 좀 공부를 좀 시켜달라 이런 취지로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네. 정부에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뭐 네. 당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중국의 대표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한 데이터와 공부를 하고 나가겠다는 취지인데 네.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 자체가 너무 옹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반대를 명확히 하는 저 야당 의원들에게 사드와 관련된 긴밀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네. 부분은 또 정부의 생각도 이해는 가는 편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드에 관한 정보는 네. 군사 기밀입니다. 네. 현재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그 사드에 대한 그런 그 재원이라든 것은 전부 다 다른 민간 단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네. 사드를 제작한 로키드 마틴이나 네. 미국 정부 당국에서 나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정부의 입으로 만약 사드에 대한 그 재원을 갖다가 설명하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보면은 네. 균열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답할 수가 없는 군사 기밀인가요? 그러면 기밀로 분리해가지고 네. 2급 비밀로 분리해서 이제 전달하고 네. 절대로 대외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는 2급 비밀도 아닙니다. 이건 그 미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 미국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 네. 주지 않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미국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 군데로 사드를 두들겨 봤는데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달라고 한 거는 저 친구들의 판단 미스고요. 지금 저걸 갔다 와서 우상호 대표가 아까 무슨 얘기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불리한 구도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좀 판단 미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6명의 의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론관 국회에서 정식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베이징에서 했던 말 가지고 새누리당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신동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토론회에서 한국에 가장 안 좋은 곳은 북중이 다시 혈맹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핏 보면 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바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확인 결과 그런 말한 사람이 없다. 조정 혈맹 회기는 중국 정부 생각과 다르다. 즉각 해명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속으로 어떨지언정 대외적으로는 북중 혈맹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과 토론할 때 그런 말이 나왔을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를 얘기를 하라는 건데 하태경 의원 입장에선 그만큼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6명이 어떤 중국과 외교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고 문외한이라는 점, 이 점을 네.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로 혈맹관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 더 이상 쓰지 쓰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네.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중국은 서서히 네. 혈맹관계에서 네. 북중 관계를 일반 국가적 관계로 계속해서 이렇게 톤다운 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현재로서는 절대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렇게 썼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명하라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동근 의원의 얘기는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사드를 계속 배치한 것을 강행할 경우에는 한국한테 안 좋다. 중국에 위협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하고 그 남북한 사이에 좀 균형을 가지면서 남한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만 사드를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다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그러니 중국의 힘 얻을 건 꿈 깨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혈맹관계란 것은 네. 북한이 만약에 군사 도발을 하거나 네. 전투가 벌어지면 중국이 자동 개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중국은 절대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혈맹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북한한테 코를 끼는 겁니다. 네. 절대로 중국은 혈맹관계로 표현을 안 쓸 것이고 네. 만약에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 북중 우호 및 상호 원조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해체를 안 했습니다. 61년도에 이제 체결된 건데 그 이유는
북한이 도발하면은 자기들은 개입을 안 하고 만약에 한국과 미군이 북한에 진격을 해서 북중 국경까지 올라온다면은 네. 자기네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직 그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혈맹관계로 표현을 쓸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 어쨌건 환구 15가 이번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베이징 2박 3일 방문을 보는 시각이 오늘 나온 환구 15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교시보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방중 의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 표명 이후에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 그러더니 공허한 세 주의 성명만 내고 신속히 떠났다. 네. 아까 그 세 줄 성명 내용 보셨지만 별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냥 말하고 들었다가 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환구 15 입장에서는 뭔가 더민주당 의원들이 왔기 때문에 사드 반대라는 그런 말을 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신문에 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자죠. 뭐 이런 계획을 가졌던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언론들이 워낙 비판적인 시각을 어떤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네. 사드 반대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환구 15로서는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좀 불만 어린 어떤 기사를 쏟아낸 건 아니겠나, 뭐 그렇게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통일을 하려면 중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것은요, 네. 중국의 입장을 야당 의원 6명한테 떠넘기면서 네. 자기네가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떠넘기면서 아무 성명이 못 나오게 한 거를 6명에 떠넘겨서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지금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서 아까 저기 뭐 야당 의원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북중 혈맹 관계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 사람 이름 대라고 해서 만약 이름 되지 않습니까? 그 네. 학자, 반고연구소의 학자죠. 네. 바로 뭐가지 날아갑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 반한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신의원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저 하의원이 따졌으니까 밝혔으면 좋겠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네. 강하게 나오면 자기네 대안도 없거든요. 네. 대안도 없는 상태니까 이거는 끝내기 위해서 6명을 민간연구소, 네. 학자들, 그것도 실력 있는 데 아니고 시시한 데 만나게 해서 돌려보내는 게 이번에 처음에는 굉장히 환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 강하게 나오니까 주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설이 저렇게 나온 거는 중국이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꾀를 낸 거지 저게 진실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광구 15가 사설, 이게 공산당의 기관지로서 이제 대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채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설 얘기인데 제재도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데 중국이 상처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중국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국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야, 그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상처 입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품을 중국에 수출을 해서 중국이 그걸 이제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네. 일단은 우리 부품이 중국에 안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네. 수출이 줄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현재 세계 경제가 현재 침체기에 있는데 네. 중국에 수출을 주니까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없지만 네. 미국이 덕을 본다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사전에 네. 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한국과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에 대해서 또 최근에 그 반덤핑 관세를 지나치게 네. 많이 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대해서 물리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대응해야 되는데 네. 바로 이제 미국만 덕을 본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이 현재 균열이 생기면은 네. 미국만 덕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송중기 씨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환구 15가 중국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국엔 손을 끼치겠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송중기 씨 사례도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송중기 씨가 중국의 최고 한류 스타인데 네. 중국어로 거민 나우공, 즉 국민 남편이라는 애칭을 불린다고 합니다. 네. 중국 현지에서요. 그런데 중국의 화장품 업체 프로야라는 업체에서 네. 송중기 씨 지금 나오는 저 광고입니다. 저 광고를 찍으면서 모델들로 1년에 40억 정도는 거액을 투자를 했는데 화장품 모델료 40억 원을 송중기 씨한테 줬다고요? 역대 한류 스타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과의 어떤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이 광고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 않겠느냐. 네. 한류 스타를 광고 문제 쓴 이런 거액을 투자한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야라는 이 화장품 업체가 지금 사드 배치 문제로 지금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장품 업체가 광고 효과를 돈을 이미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여간 한류 스타들이 뭔가 돈을 대가를 받는 건 좀 차단하고 싶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한중 관계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저런 문제들은 다 민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셔야 됩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얘기한 사람 왕이 부장이 한 번 얘기했고요. 네. 또 한 사람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나서 한마디를 홍보수석 통해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서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저 송중기 씨 광고를 빼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중국에도 저기도 공산당이 세니까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네. 대구에서 치맥대회 하는데 중국 사람들 안 왔죠. 그렇죠. 알아서 긴 걸로 취재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저건 알아서 기는 거고 전부 다 정부의 배경인데 왕이 장관이 한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유감이고 화가 난다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박 대통령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네. 지금 한국과 중국 간에 지난 연말에 FTA가 정식으로 발효됐고요. 네. 그다음에 WTO 체제도 있고 해서 지금 무역 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가 매우 힘들고 저런 거야 무역이 아니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알아서 기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보도하니까 저쪽에서 이게 하면 한국이 겁먹겠다고 밀어본 거죠. 근데 지금 전혀 밀리지 않으니까 지금 철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제부터 계속 연일 저희가 사드 관련된 이슈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시청자 질문이 어제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 온 내용인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안승모 씨인데요.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이 공격 무기나 방어 체계를 설치할 때 그 계획을 사전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방어 체계에 이렇게 반대해도 되나요? 우리 것은 공격 무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개합니까? 우린 다 공개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안 합니다. 우리의 방어 체계에 이렇게 반대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누구냐인데 저는 최소한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 넣지 마시고요. 네. 상당수의 국민들이 또 우리가 포함 안 되고 저 우리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우리는? 네. 그런데 그러면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어제도 저희가 그 지도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탄도미사일 중에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설치했을 때 우리가 좀 반대 의견을 내고 그럽니까? 우리 어떤가요? 반대 의견 안 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정 간섭이라서 안 합니다. 둥펑 3호, 이거 구함을 겨냥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둥펑 21호는 일본의 오키나와. 그런데 이 지역에는 둥펑 15호는 바로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거 설치할 때 첫째 우리가 알았는지도 궁금하고 알게 됐을 때 문제 제기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합니까? 그건 안 합니다. 그건 안 하고요. 네. 지금 왜 안 하는가 하면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는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보시면 돼요. 국교를 네. 수립하게 되면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걸로 우리를 쏴서도 안 되고 네. 우리가 저걸 우리를 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끼리 국교를 맺은 나라끼리는 혹시 이 사람이 날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상적이라는 단어는 쓰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남북은 분명한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요. 네. 둥펑 3호, 둥펑 21호, 둥펑 15호 이런 것들은 중국도 일본, 미국,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할 수 네, 있을까요? 중국과 한국 관계는 동맹을 제외하고 네. 동맹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맹 관계 바로 밑에 단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쌍방간에 서로 뭐 군사적인 그런 공격과 뭐 이렇게 방어 이런 것을 할 생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무기를 배치해도. 그런데 최근에 사드 때문에 네. 그러는데 최근에 중국이 러시아제 S-400이라는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도입했고 배치했는데 우리 언론에 그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 주목한 적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게 사거리 400km입니다. 400km고 현존하는 어떻게 보면 지도공 미사일은 최고의 미사일이고 400km짜리 미사일을 운용하려고 하면 네. 최소한도 레이더가 1000km 이상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중국도 똑같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자기네는 S-400이라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전 미사일을 갖다 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그 방어 무기인 말이죠. 이 사거리 200km밖에 안 되는 사드 배처럼 돼서 시끄럽게 오는 게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네. 자, 그런데 결정 기자, 이건 어떻습니까? 광명일보라는 매체가 있는데 이게 중국의 좀 지식인층이 많이 보는 신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저 신문에 굉장히 유감이 많은데요. 아, 원래 잘 아시는 신문이세요? 원래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네. 우리나라에서 한때 큰 문제가 됐던 동북공정이 있죠. 네. 동북공정을 처음 보도했었는데요. 그때 저 광명일보라는 신문에 실렸다는 걸 알고 그때 실렸던 기사가
고구려사 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였죠. 네. 한자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제가 번역이 안 돼갖고 대학원 시켰다가 네. 대학원생 시켜서 번역했다가 그 친구 또 고문이 번역이 안 되더만요. 보통문은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번역하니까 고구려가 중국사의 일부다라고 실었던 신문이 바로 저 신문입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데 문화, 역사, 학술을 주로 다니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당, 우리 국내 정치와 대통령 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당에서 볼 때는 아니 중국 정부가 사드를 계기로 한국 사람들이 야당 편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 사드 문제로 한국 대선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경제 제재를 지적하면 젊은 층이 중국 왕래가 잦은 사람들은 야당지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결국 사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면 남남 갈등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네. 해서 사드의 배치를 내년 대선 때까지 미루게 되면 그럼 내년 대선에서 사드 문제가 강력한 어떤 대선의 이슈로 뜰 것이고 만약에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사드 배치 결정을 처리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남남 갈등을 계속 일으킬 거다라는 분석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 아마 네. 그런 분석들을 뒷받침하게 하는 저런 광명일보의 보도가 아니겠나 현재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를 일으켜서 계속 어떤 시간이 끌리게 되면 결국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는 뭐 생각이 깔리는 것 같은데 과연 중국의 의도대로 그렇게 흘러갈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소식을 통해 사드를 좀 정리해 봤고요. 그동안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유독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 모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략 무기들을 잘 공개하네요.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의 방중 관련해서 생각이 좀 시점에 따라 좀 변화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국내 문제에서 정치 이슈화 되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결정했던 거였는데 국내에서 큰 정치 이슈가 되고 전국적으로 이런 경솔한 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아주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결과가 이번 방중에서 뭐 사드의 반대에 대한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고 또 아주 신중한 발표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이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심지어 네. 뭐 매국노 취급한 거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반발도 있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 결과적으로 하여튼 아직까지는 큰 잡음 없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었고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한 건데 네. 이걸 왜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데 북한의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느냐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좀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야당 의원들을 왜 의원 회교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 장면 듣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 동조 세력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발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 시 왜 침묵했습니까? 그것도 매국노고 사대주의고 북한 동조였습니까? 네. 그때는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쪽 2명, 네. 야쪽 2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남경필 경기지사,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하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렇게 갔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이랑 몰아붙이면 안 되죠.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중국 갈 때는 네. 이게 목적이 한중 미래 지도자 간 한중 관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드 문제가 이렇게 첨예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성준이, 칠곡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사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6명 의원 간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제가 저 중국의 반구 연구소를 좀 취재해 봤어요. 굉장히 한구 연구소요. 예.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반고라는 사람이 한서라는 책을 썼다라는 건 수업 시간에 저도 옛날 기억이 나서 그건 나는데 그 반고가 아니고 네. 저 반고는 뭔가 하면 우리 발음으로 반고입니다. 중국의 천지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 하늘과 땅이 구별 안 될 때 반고라는 뭐 이런 생명체가 있었던 모양인데 네. 이게 죽으면서 팔에서 태양이 나오고 달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했다는 천지 창조의 신화에 나오는 반고고요. 네. 저 반고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중국을 만들었던 삼황오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고요. 그 다음에 집고라고 돼 있는데 집고라고 하는 거는
모울집자 창고고자라서 우리말로 옮기면 싱크탱크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 기관은 그 중국의 정부 주도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민간인데 네. 중국 리스트를 찾아보니까 20위 안에도 못 들어오는 네. 좀 별 능력 없는 기관이고 저희가 과거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논문이 낸 게 있나 봤더니 제로입니다. 아, 잠깐만요. 예, 그럼 이제 반고 그 연구소라는 이곳이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싱크탱크 연구기관은 순위 20위 안에 못 드는 좀 작은 곳이었고 네. 과거에는 그 사드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드 곳이다. 문제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도 없고 네. 이번에 우리 쪽에서 뭐 간다 뭔다 할 때 처음으로 한번 토론회 가진 게 전부 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급작스럽게 6명의 국회의원들이 온다고 하니까 만나준 거고 책임 있는 중국에도 쟁쟁한 그 왜 사회과학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네. 피해가고 너가 해라. 뭐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맡은 거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자신 있게 우리 저 국회의원들하고 더불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언문을 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우리 정부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네. 겁먹었다. 제가 분명히 취장을 겁먹었답니다. 그래서 자, 한국 정부가 강하게 갈수록 중국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인천공항 앞쪽인데요. 저렇게 이제 반대하는 시위하는 분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주에서 봤던 거하고 좀 정반대 이미지네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 가시는 분들 좀 저한테도 뭐 알려왔는데 네. 저 성주에 갔을 때 그것은 그렇게 썼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명하라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동근 의원의 얘기는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사드를 계속 배치하는 것을 강행할 경우에는 한국한테 안 좋다. 중국에 위협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하고 그 남북한 사이에 좀 균형을 가지면서 남한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만 사드를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다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그러니 중국의 힘 얻을 건 꿈 깨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혈맹관계란 것은 네. 북한이 만약에 군사 도발을 하거나 네. 전투가 벌어지면 중국이 자동 개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중국은 절대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혈맹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북한한테 코를 끼는 겁니다. 네. 절대로 중국은 혈맹관계로 표현을 안 쓸 것이고 네. 만약에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 북중 우호 및 상호 원조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해체를 안 했습니다. 61년도에 이제 체결된 건데 그 이유는 북한이 도발하면은 자기들은 개입을 안 하고 만약에 한국과 미군이 북한에 진격을 해서 북중 국경까지 올라온다면은 네. 자기네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직 그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혈맹관계로 표현을 쓸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환구 15가 이번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베이징 2박 3일 방문을 보는 시각이 오늘 나온 환구 15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교시보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방중 의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 표명 이후에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 그러더니 공허한 세 주의 성명만 내고 신속히 떠났다. 네. 아까 그 세 주 성명 내용 보셨지만 별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냥 말하고 들었다가 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환구15 입장에서는 뭔가 더민주당 의원들이 왔기 때문에 사드 반대라는 그런 말을 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신문에 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자. 좀 뭐 이런 계획을 가졌던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언론들이 워낙 비판적인 시각을 어떤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사드 네. 반대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환구15로서는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좀 불만 어린 어떤 기사를 쏟아낸 건 아니겠나 뭐 그렇게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통일을 하려면 중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것은요. 네. 중국의 입장을 야당 의원 6명한테 떠넘기면서 네. 자기네가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떠넘기면서 아무 성명이 못 나오게 한 거를 6명에 떠넘겨서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지금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서 아까 저기 뭐 야당 의원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북중 혈맹관계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 이름 대라고 해서 만약 이름 되지 않습니까? 그 네. 학자, 반고연구소의 학자죠. 네. 바로 뭐가지 날아갑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 반한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신 의원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저 하 의원이 따졌으니까 밝혔으면 좋겠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네. 강하게 나오면 자기네 대안도 없거든요. 네. 대안도 없는 상태니까 이거는 끝내기 위해서 6명을 민간 연구소 네. 학자들 그것도 실력 있는 데 아니고 시시한 데 만나게 해서 돌려보내는 게 이번에 처음에는 굉장히 환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 강하게 나오니까 주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설이 저렇게 나온 거는 중국이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꾀를 낸 거지 저게 진실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광구15가 사설, 이게 공산당의 기관지로서 이제 대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채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설 얘기인데 제재도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데
중국이 상처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중국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국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야, 그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상처 입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품을 중국에 수출을 해서 중국이 그걸 이제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네. 일단은 우리 부품이 중국에 안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네. 수출이 줄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현재 세계 경제가 현재 침체기에 있는데 네. 중국에 수출을 주니까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없지만 네. 미국이 덕을 본다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사전에 네. 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한국과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에 대해서 또 최근에 그 반덤핑 관세를 지나치게 네. 많이 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대해서 물리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 총리하고 갔을 때 얼음 올려갖고 던졌죠. 네. 그래서 뭐 물병 가지고 가겠다고 하더니만 그러면 너무 똑같다고 하면서 물병은 빼자. 뭐 계란 들고 가자 막 하면서 네. 준비를 막 뭐 자발적으로 모여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항의. 그러니까 저분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올해가 병신년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1905년이죠. 을사보호제약 할 때 문제가 됐던 그 을사오적에 빗대서 병신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네. 쫓아갔습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뭐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강한 구호를 통해서 반대한 분들 성주에도 볼 수 있었고 오늘 공항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길정규 기자. 그런데 우상호 원내대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국내 정치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 6명이 중국 가는 거 관련해서 좀 정부가 하는 것이 좀 마땅치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김영호 의원 등 6명이 중국 가기 전에 좀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정부가 거절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아니지만 중국 대표들을 만나서 사드에 대한 토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에서 어떤 정보를 좀 달라 우리에게. 네. 그리고 사실 뭐 언론에 난 거 이상으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으니 좀 공부를 좀 시켜달라 이런 취지로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네. 정부에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뭐 네. 당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중국의 대표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한 데이터와 공부를 하고 나가겠다는 취지인데 네.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 자체가 너무 옹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반대를 명확히 하는 저 야당 의원들에게 사드와 관련된 긴밀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네. 부분은 또 정부의 생각도 이해는 가는 편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드에 관한 정보는 네. 군사 기밀입니다. 네. 현재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그 사드에 대한 그런 그 재원이라든 것은 전부 다 다른 민간 단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네. 사드를 제작한 로키드 마틴이나 네. 미국 정부 당국에서 나온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정부의 입으로 만약 사드에 대한 그 재원을 갖다가 설명하고 한다 그러면 그건 뭐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보면은 네. 균열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답할 수가 없는 군사 기밀인가요? 그러면 기밀로 분리해가지고 네. 2급 비밀로 분리해서 이제 전달하고 네. 절대로 대외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는 2급 비밀도 아닙니다. 이건 그 미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 미국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 네. 주지 않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미국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 군데로 사드를 두들겨 봤는데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달라고 한 거는 저 친구들의 판단 미스고요. 지금 저걸 갔다 와서 우상호 대표가 아까 무슨 얘기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조금 불리한 구도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좀 판단 미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6명의 의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론관 국회에서 정식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베이징에서 했던 말 가지고 새누리당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신동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토론회에서 한국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북중이 다시 혈맹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핏 보면 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바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확인 결과 그런 말한 사람이 없다. 조정 혈맹 회기는 중국 정부 생각과 다르다. 즉각 해명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속으로 어떨지언정 대외적으로는 북중 혈맹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과 토론할 때 그런 말이 나왔을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를 얘기를 하라는 건데 하태경 의원 입장에선 그만큼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6명이 어떤
중국과의 외교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고 문외한이라는 점, 이 점을 네.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로 혈맹관계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 더 이상 쓰지 쓰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네.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중국은 서서히 네. 혈맹관계에서 네. 북중관계를 일반 국가적 관계로 계속해서 이렇게 톤다운 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현재로서는 절대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아마도 한국과 중국이 공동대응해야 되는데 네. 바로 이제 미국만 덕을 본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이 현재 균열이 생기면은 네. 미국만 덕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송중기 씨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환구시보가 중국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국엔 손을 끼치겠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송중기 씨 사례도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송중기 씨가 중국의 최고 한류 스타인데 네. 중국어로 거민 라오공, 즉 국민 남편이라는 애칭을 불린다고 합니다. 네. 중국 현지에서요. 그런데 중국의 화장품 업체 프로요라는 업체에서 네. 송중기 씨 지금 나오는 저 광고입니다. 저 광고를 찍으면서 모델들은 1년에 40억 정도는 거액을 투자를 했는데 화장품 모델료 40억 원을 송중기 씨한테 줬다고요? 역대 한류 스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한국과의 어떤 중국과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이 광고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 않겠느냐. 네. 한류 스타를 광고 문제 쓴 이런 거액을 투자한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야라는 이 화장품 업체가 지금 사드 배치 문제로 지금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장품 업체가 광고 효과를 돈을 이미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여간 한류 스타들이 뭔가 돈을 대가를 받는 건 좀 차단하고 싶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한중 관계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저런 문제들은 다 민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셔야 됩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얘기한 사람 왕이 부장이 한번 얘기했고요. 네. 또 한 사람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나서 한마디를 홍보수석 통해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서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저 송중기 씨 광고를 빼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중국에도 저기도 공산당이 세니까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네. 대구에서 치맥대회 하는데 중국 사람들 안 왔죠. 그렇죠. 알아서 긴 걸로 취재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저건 알아서 기는 거고 정부 대 정부의 배경인데 왕이 장관이 한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유감이고 화가 난다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박 대통령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네. 지금 한국과 중국 간에 지난 연말에 FTA가 정식으로 발효됐고요. 네. 그다음에 WTO 체제도 있고 해서 지금 무역 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가 매우 힘들고 저런 거야 무역이 아니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알아서 기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보도하니까 저쪽에서 이게 하면 한국이 겁먹겠다고 밀어본 거죠. 근데 지금 전혀 밀리지 않으니까 지금 철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제부터 계속 연일 저희가 사드 관련된 이슈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시청자 질문이 어제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 온 내용인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안승무 씨인데요.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이 공격 무기나 방어 체계를 설치할 때 그 계획을 사전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방어 체계에 이렇게 반대해도 되나요? 우리 것은 공격 무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개합니까? 우린 다 공개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안 합니다. 우리의 방어책에 이렇게 반대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누구냐인데 저는 최소한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 넣지 마시고요. 네. 상당수의 국민들이 또 우리가 포함 안 되고 저 우리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우리는. 네. 그런데 그러면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어제도 저희가 그 지도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탄도미사일 중에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설치했을 때 우리가 좀 반대 의견을 내고 그럽니까? 우리 어떤가요? 반대 의견 안 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정 간섭이라서 안 합니다. 둥펑 3호, 이거 구함을 겨냥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둥펑 21호는 일본의 오키나와. 그런데 이 지역에는 둥펑 15호는 바로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거 설치할 때 첫째 우리가 알았는지도 궁금하고 알게 됐을 때 문제 제기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합니까? 그건 안 합니다. 그건 안 하고요. 네. 지금 왜 안 하는가 하면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는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보시면 돼요. 국교를 네. 수립하게 되면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걸로 우리를 쏴서도 안 되고 네. 우리가 저걸 우리를 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끼리 국교를 맺은 나라끼리는 혹시 이 사람이 날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상적이라는 단어는 쓰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남북은
분명한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요. 둥펑 3호, 둥펑 21호, 둥펑 15호 이런 것들은 중국도 일본, 미국, 한국과 국교를 수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김승현 뉴스탑 10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순위 확인합니다. 네, 2박 3일 동안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원정대라고 불리는 6명의 의원들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드란 것이 유독 빠져있는 합의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은 계속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치더라도 한국은 반드시 제재하겠다는 것을 공산당 기관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장면 먼저 보시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길증규 기자, 지금 이제 들어온 거죠? 예, 오늘 오후 4시 반경에 중국에서 비행기가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또 공항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국 입국장에 나오는 시간이 조금 늦었고요. 그래서 5시 20분경 지금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까지 동원이 됐고요. 경찰 한 200여 명이 불의의 사건에 대비하려고 폴리스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네. 다행스럽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 6명의 의원들은 입장 발표는 국회에 가서 하겠다. 저기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론관에서 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여의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주도했던 김용호 의원의 얘기를 간단히 들어본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로 말씀드립니다. 가서 뭐 하대를 받았다는 막 그런 논란도 있고 한데. 또 영웅 대접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정말 그냥 일정 잘 소화했어요. 차분하게. 자, 중국이 너무 하대한 것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영웅 대접해줬다는 사람도 있다, 뭐 시각이 엇갈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진 여기 쭉 찍은 거 보시잖아요. 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중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 모습 보시는데 공동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3문장이 눈에 띕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합계 한중 간의 공동 발표문이 나왔는데 작금의 한중 문제를 깊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 한 가지, 한중 상대방의 이야기를 서로 경청했다 한 가지, 그리고 한중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지 의견을 교환했다 한 가지, 이 3가지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이정훈 위원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눈에 띄는 것은 사드란 말이 없네요. 없네요. 저도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나오더만요. 네. 우리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홍보수석을 통해서 크로스펀치를 날렸죠. 사드 문제로 가는 6명 국회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발표하고 중국이 과도한 우리 사드 문제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네. 중국이 바짝 얼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드는 얘기하지도 말라. 그런데 사드 얘기를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사드란 말을 계속 넣자고 중국 측은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이 그거는 사드란 말은 빼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집요하게 사드 반대를 공동 발표문에 넣자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 그 6분이 그거 넣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사드 반대를 평소에 주장하던 얘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넣게 되면은 돌아와서 국내 정치적인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사드를 뭐 정파적인 그런 그 어떤 논의에 이용한다는 그런 그 비난을 하셨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사드 반대가 그 공동 발표문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네, 판구연구소라는 곳이 이제 주관이 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을 만났거든요. 실제 나눈 얘기, 그 성명 발표 과정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지 야당 의원단은 최대한 입조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파원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도대체 왜 오신 것이냐, 도대체 뭘 전달하러 온 거냐 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방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만큼 순중하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최대한 입조심을 했다는 것이 베이징에 있는 저희 채널A 기자의 그 관찰이었습니다. 결정 기자. 일단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